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4거래일 연속 양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상승으로 주간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증시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한 주의 흐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비는 계속 왔는데요. 이 비와는 반대로 증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맑은 날씨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지난주 증시의 모습이었죠. 그 증시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그런 한 주였고요. 이 첫 거래일에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첫 거래일만 상승하고 그 다음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첫 거래일만 하락하고 나머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이 뒤에 화수목금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 4거래일 연속 순매수의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지수도 그렇고요, 수급도 그렇고 종목별 움직임들도 그렇고 거래 대금까지 굉장히 이 지수의 상승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한 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을 제외한 월요일 날 사실 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죠. 이 개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였습니다. 월요일까지 치면은. 그러면서 2520선, 사실 2500선이 121선이었거든요. 저 당시에. 그러면서 121선 찍고 상승을 하려나까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이 기우였죠. 월요일 날 하락했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증가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9조 6천억, 9조 한 7천억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래대금이었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히 목요일 날은 14조 원 넘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도 13조 원 이상이었고요. 거래대금이 상승하면서 양봉을 길게 내는 굉장히 차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121선 찍고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2520선 저점 형성하고 여기서 장대 양봉들 3번이나 내면서 상승하고 이평선 모두 다 돌파를 했고요. 전고점이 2650포인트 정도거든요. 거의 다 도달했죠. 그만큼 4일 동안 이 10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금액도 증가를 했고요. 거래 대금도 증가를 했고 이 양봉도 마지막 날 목요일까지도 길게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600포인트도 거의 한 1개월 만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우선 미국 시장은 CPI가 컨센서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좋게 나와도 나쁘게 나와도 사실 다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죠. FOMC의 금리 결정과 CPI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최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요인들인데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우려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금리를 7월에 한 번 올리고 끝난다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의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CPI가 컨센서스 하회를 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미국에서는 이런 금리 인상 우려감이 감소하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면 국내에서는 안 좋은 분위기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새마을금고 사태가 모두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부터 튀어나오는 채권과 주식의 이런 이 매물들, 폭탄과 같았던 매물들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다시 기관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대부분의 이런 주요 기관들의 수급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GS건설 사태도 굉장히 단기간에 좀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불안한 모습들이 확연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피에 있어서 먼저 주간 매매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외국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섹터로 봤을 때 두 가지 섹터를 가장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우선 전기전자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삼성전자도 전고점 부근이 사실 장중 전고점이 73,600원이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73,400원까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바짝 뒤쫓으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장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도 본다라면 뭐 섹터는 기계 섹터에 속해 있지만 이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 지난주 시작할 때 뭐 29,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끝날 때는 사실 장중에는 5만 원도 터치를 했었고요. 자, 이 14일 종가가 46,800원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 놓고 보면 사실 운수 장비에는 이 자동차 섹터가 시가총액은 더 높죠. 이 기아와 현대차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고 상승률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외국인의 특히 러브콜을 많이 받은 모습이었는데, 이 운수장비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눈에 띄었다기보다는 자동차 매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다 눈에 더 많이 띈 건 조선주였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7,000원대에서 시작해서 8,500원, 장중에는 8,500원, 종가는 8,310원까지 한 20%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조선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에 매수 종목에서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였는데, 이 외국인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상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매수를 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이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금리 인상 우려감 줄어들면 달러는 약세되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되고,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됐을 때 주식 쪽으로도 분위기가 좋지만 주식 내에서도 좀 더 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간다. 그럼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과 바이오 기업들이 있죠.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성향들이 늘어나는 성향이 있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주간으로 봤을 때도 450억 내외의 그런 모습, 매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 상승으로 인한 이런 플랫폼 기업들까지 이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요. 기관 매매 종목 살펴본다라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과 가장 똑같이는 우선은 반도체는 같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1위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샀습니다. 근데 운수장비에서 외국인은 최상위에 현대차와 기아가 있었는데,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보였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최상위에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모비스가 보였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레포트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특징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철강, 기계, 화학,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 화학, 그리고 S-오일, 하나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 경기 민감주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게, 외국인에서는 카카오 네이버가 보인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가 보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가 매수 상위에 기관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 경기 우려감들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이 기관 매수 종목 중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카카오뱅크와 KB금융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은행주들까지도, 미국에서 사실 금요일날 은행주들 실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에서는 은행주들 좀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은행주라기보다는 좀 플랫폼 기업들이 같이 올라갈 때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도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들, 플랫폼 기업들, 다 경기 우려감들, 유동성, 금리 인상 뭐 이런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매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제가 지난주와는 반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난주에는 인버스 쪽을, 시장의 하락 쪽을 베팅하는 게 기관 매수 종목에 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을 베팅하는 종목들을 매수 상위에 놨습니다. 이 코덱스 코스닥 이 150 레버리지와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런 이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종목들을 기관들이 매수 상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본다라면 사실 코스닥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코스피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동안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양매수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코스닥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월요일은 하락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승한 모습은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지만 이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좀 매도하는 모습으로 수급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도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거래대금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12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 차트적으로도 이평선 모두 다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는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기계 섹터와 IT 소프트웨어 제약 쪽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좀 매도를 했지만 굳이 좀 매수한 섹터를 찾아본다라면 IT 하드웨어 쪽,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본다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주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뭐 PNT라든지 LNF, 하나기술, 뭐 HPSP, 심텍, 두산테스나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는 최근에 움직임 좋죠. 이 성우하이텍 상승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차전지와 반도체 또 사실 매도한 섹터에서도 2차전지 반도체가 똑같이 섹터별로는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ISC, 동진세미켄, 하나마이크론까지. 그러니까 섹터가 겹치는데요. 종목이 갈리죠. 이게 사실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상승이 강할 때는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다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을 때는 이 종목별 차별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는 매수를 했습니다. 뭐 STI라든지 리노공업, 인텍플렉스, 두산테스나나 제우스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이 매도한 종목은 2차전지 LNF나 에코프로 매도를 했고 엔터주들도 특징적으로 좀 매도를 했는데 JYP 엔터와 YG 엔터테인먼트, 기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좀 부담되는 종목들은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CPI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감소하면서 경기 민감주들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들이 리밸런싱이 되면서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주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미국에서는 달러같이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국채금리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의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불어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양시장의 차이가 좀 있어서 코스닥 시장은 또 개별 종목별로 약간 주목을 받았다는 점 함께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무님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은 중요한 경제 지표 중국을 좀 신경을 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중국이 좋지가 않은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이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가 7.0%였고 예상은 5.8%인데요. 이 GDP가 계속적으로 부진하다라면은 중국 경기 부양책, 사실 이번 달쯤에는 여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온다라면은 중국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6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까지 한마디로 중국이 얼마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오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 결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언급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는 7월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물론 중요한 지표지만 지난주에 CPI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무게감은 좀 떨어지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6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이 7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이 55였는데 예상이 5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고점 부근에 많이 도달해 있는 이 상황들이 많습니다. 조정 받고 싶을 때,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싶을 때 핑계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월요일보다는 무게 중심은 좀 떨어지지만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부진하다라면은 시장 차익 실현 매물이 이를 핑계 삼아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발표,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은행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뭐 뉴욕 멜론 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이 화요일 날 나옵니다. 역시 국내 증시와 어떻게 커플링이 이루어지는지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6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영국의 6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이 물가에 관련된 영국 지표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입니다. 수요일도 테슬라와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있고요.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1년과 5년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월요일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목요일에도 금리 결정 영향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독일에서 6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좀 더 중요하죠. 미국 7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실적 발표에서 TSMC가 나옵니다.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영향력, TSMC의 실적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무게중심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6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일본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캐나다의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있는데 뭐 중요한 지표지만 다른 날들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중국의 이런 경제 지표와 금리 결정,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이 중요한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주는 중국이랑 미국이 좀 메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 미국에서는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열리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은 과연 올라가게 될지 이번 주 전략도 같이 짜주세요. 네, 이번 주 시장 사실 지난주만 봤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좀 미국 증시 금요일 밤에 좀 쉬었죠. 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경제 대외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악재는 감소를 했으나 정고점 부분이 얼추 다 왔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점, 탄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서 또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는다라면 중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2분기 GDP와 실물 경제 지표들 나올 텐데 이 발표 이후에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특히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전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화수목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 압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도 밖에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장맛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사실 주말 중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포함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폭우에 대비해서 이동하시거나 거주하시는 곳의 피해 최소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